지역사회 간호학의 서울지역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이 UN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UN 같은 작년의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요거, 그 요약북에 이렇게 저기를 해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아, 이거 왜 나왔나요? 제가 이거 왜 나왔나요? 저 작년 같은 경우는 쌤들한테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요약북에다가 우리 새천년과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넣게 됐고, 왜 이게 출제가 되었는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 지역사회 간호학, 우리, 그 다음에 그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다라고 해서 한국간호과학계지 문제집에서도 이렇게 나왔더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죠. 이게 근데 서울직에서 이렇게 바로 1빠따로 1번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다 뭐 새천년이죠?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아니었던 거고, 그 표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을 강조를 하겠다, 이 UN. 그래서 그거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맞으셨을 거예요. 그거 박스 보셨으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나 포괄수가제나 우리 행위별수가제가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자, 여기 보도록 합니다. 자, 포괄수가제는 경영과 우리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과잉 진료와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을 우리가 억제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에게 우리 양질의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의료 기술 및 신약 개발 등에 기여를 한다. 제가 이제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한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쏙닥쏙닥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신의료 기술하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거를 기여를 해? 그래서 행위별수가제 우리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과학의 발달, 이런 실험들이 있죠. 개발 실험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등이 병원에서는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뭐 n분의 1로 투자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우리가 병원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은 반드시 남지만 그것은 어딜 가냐? 네, 다 미래의 의학개발, 신의료기술, 여기에 다 연구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는 행위별수가제입니다. 행위별수가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별수가제, 자유방임주의, 이거 꼭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인두제는 과잉 진료와 과잉 청구가 발생을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셨겠죠. 학급 문제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 인두제. 국민 의료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두, 사람이 머리 두 썼죠? 그래서 한 달에 정해진 환자만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우리 쉽게 이것도 찾으셨을 거고, 봉급제는 서비스 양과 제공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월급 받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닥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이제 행위별 수까지 빼고 나머지 수까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국민 의료비를 우리가 경감하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별은 뭐가 되겠어? 국민 의료비 상승이고, 그 밖에 모든 것은 어떻게 돼? 국민 의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우리 그 지불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또 뭐가 있어? 사후죠? 그 다음에 다 이거는 우리가 사전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쉽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는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했죠? 자,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사는 보험자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공단. 자, 그래서 요거가 이게 보험자 공단이었다라는 시험 문제가요. 공중보건학이나 우리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 정답인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냥 단독 옳은 것은 하면서 이게 정답이었던 경우도 많았어. 그러니까 기출문제 정확하게 봤다면 얘는 제끼고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 진단을 받은 45세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요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어? 인지지원 가능하도록 바뀌었죠? 네, 치매. 그래서 그거 받을 수 있다. 그때 틀렸고, 장기 요양 급여는 이것도 쉬운 문제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시설 급여, 현금 급여 아니죠. 우리가 뭘 해요?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재가 급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단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와 장기 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서울직 준비하시거나 지방직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뭐 서울직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서울직 것만 기출문제 막 보시면 안 돼요. 네, 다 크로스돼서 나왔던 기출문제는 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네, 기출이 되었던 패치 모형 그대로 또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급을 했어요. 문제의 중요성, 변화의 가능성.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패치가 나온다. 예전에는 뭐가 많이 나왔어? 그렇지. 우리 BPRS 많이 나왔죠? 그렇죠? 브라이언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펄이 나왔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교재가 굉장히 디벨롭되고 굉장히 리메이크업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이 패치와 매치, 작년 같은 경우는 매치가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핵심 키워드 요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든 여튼 출제가 됐고 매치가 지방직에서는 또 나왔죠. 자, 그래서 패치 쉬웠습니다. 이거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하급이죠. 자, 이거 제가 이제 친절하게 줄을 쳐드렸죠. 줄을 쳐드렸었고 요약보기에 그 뒤 그 줄 법령을 제가 부록으로 넣어드렸던 거고 제가 안 넣었어도요, 여러분들 다 보고 맞으실 수가 있었던 문제고, 선지에 그대로 그냥, 골라내실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은 보건소다. 그러면은 보건소와 관련된 어떤 법이겠구나. 자,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자, 그러면 여기 오면 핵심 키워드네. 우리 지역사회간호학 공부하면서, 우리 농특법,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설치 기준이 뭐야? 지역보건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는 정답 지역보건법이 되겠죠. 여기에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뭐 보건의료기본법, 뭐 의료법, 농특법 고민하셨으면 농특법이겠지만 보건소의 설치 기준이 아니잖아. 아예 그냥 법령을 그대로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우리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문제, 학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서도 풀었던 문제. 자,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가정간호사업. 의료법이죠.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전문간호사에 의해 제공된다. 그래서 바로 1바다로 나온 거 틀렸어요. 1번에 6번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민간 및 국공립 의료기관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대체 서비스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렇게 의뢰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찍었던 문제죠. 뉴만의 건강관리 이론 아니면 오렘, 요즘에 셀프케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뉴만은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 현 시대에 중요한 게 오렘이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울직에서는 우리 뉴만이 나왔고, 지방직에서는 오렘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개의 선을 중요하게 보셨을 텐데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거의 학급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골라내셔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학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의 면역 체계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개의 점선언, 이거는 솔직히 삭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 가지 선을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선이 다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요거는 좀 삭제했었으면 좀 좋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기본 구조를 바로
예, 옆에 있는 선, 바로 바깥에 있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둘러싸고 있는 그 선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면 좀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몇 개의 점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여기에서 좀 혼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건 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대상자에게 유지되거나 비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사망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 일단 기본 구조는 답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얘가 잘못되면 사망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네 개의 보기에서 저항하거나 기본 구조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이나 내적 요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굳히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정답을 몇 번으로 찾았어? 네,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정답 1번이죠. 이것도 쉬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로 드렸었어요. 유인물로 드렸었었는데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인물 다 탑재를 하면 잘 보시는 어쩌는지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관리감독은 거기까지는 하지는 못하잖아요. 문제로서만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요. 여기 시험 문제 아니었어도 간혹 관리학 공부하셨기 때문에 풀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태학적인 모형 이거 어디에서 더 많이 나와요? 공중보건학에서. 자, 사회생태학적인 모형을 건드렸다. 왜 건드렸을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건드렸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랬죠? 만성적인 수레바퀴나 원인망 이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시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급성기 감염병에 대한 모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을 건드렸으나 여러분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자,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만 보고 가죠. 개인이 속한 학교와 직장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였어.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 그러면 조직이야. 조직이잖아. 개인 요인이 답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혼자 뭘 하는 예시가 나와야 되고 개인 간 요인이 되려면 나와 동료가 이런 용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지역사회 요인이 있으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다니는 보건소에 또는 산업장에서 보건소와 연계를 한다. 병원과 연계를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요인에 그렇게 핵심 키워드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내용이 보기에 나왔기 때문에 정답 무려 3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알마아타 선언도 국가고시 문제 나왔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알마아타 선언에 제시한 1차 보건 의료의 서비스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간호사 국가고시 면허증 시험에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우리가 상황 응용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민식이법이 이제 우리가 현행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빗대어서 시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 연습하자라고 했던 거 이제 기억하셨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여기는 물어봤어. 네, 물어봤죠? 공공주택하고 1차 보건 의료랑 무슨 상관이야? 백혈병 치료랑 이 심뇌혈관 질환이랑 관리사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역사회 건강문제 예방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고 정답은 1번에 대한 보건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 식량, 물, 우자보건, 감염병 예방관리, 통상질환, 상해치료, 그다음에 정신보건의 증진, 기본 의약품의 제공 이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거 정답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교수자들은 또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30초, 20초에 풀었다고 하면 얘는 1분 걸렸겠죠. 1분 조금 넘었겠죠. 1분 30초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봐서 저도 이제 이거를 풀게 되면서 바로 뭘부터 했냐면 제 노하우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함정은요 항상 정해져 있고
너무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배분이 있기 때문에 출제하신 교수님들께서도 아시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기 연령대별 우리가 사망 현황이다. 이것의 해석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딱 봤는데 우리가 선지 비례 사망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비례 사망 지수가 계속 나와 있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끊으면 돼? 자, 50세 여기서 뚝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여기 A는 660이고 B는 450이다. 이거부터 썼습니다. 네, 이거부터 썼어요. 그리고 이 총 사망자 수는 A와 B가 같아. 그래서 뭐부터 봤게 나는? 2번부터 봤어요. 바로 이거일 거다. 정답이. 네, 저렇게 해갖고 건강 수준의 차이 비교에 대해서 변별력을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2번을 봤더니 계산을 했죠. 그래서 바로 정답이 2번이 되더라고요. B 국가의 건강 수준은 A 국가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 비례 50세 사망률이 높아야지. 50세 사망이 높아야 건강하죠. 50세 이하가 죽으면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망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가 돼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50세 이하가 태어난 이 젊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다. 그러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보건 정책이나 무언가가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사망률이 높으면 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50세 사망이 높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건강하다,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A, 제가 재빠르게 이제 사망비가 나왔기 때문에 50세부터 뚝 잘라서 봤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A는 몇 명이랬어? 660명. B는 우리가 750명. 자, 그래서 B 국가의 건강 수준은 A보다 높다라고 딱 이거부터 봤더니 이게 정답이었어. 왜? 더 많이 사망해야 된다라니까? 더 많이 사망하는 게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비례 사망 지수는요.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죠? 전체 사망자 수 분의 이제 1200분의 하면서 660, 그 다음에 1200분의 곱하기 750 곱하기 100을 하시면 사망 지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0.625를 나오게 되는 건 교재마다 다 달라요. 이 책에 계산하는 방법이. 비율로 나오는 건 100입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여튼 간에요. 0.625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도 0.5 미만이 나왔어요. 이걸 그냥 빗대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A는 0.55, A는 0.5, B는 0.625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A 국가가 아니라 B 국가라고 찍으시면 되고, A와 B 국가 비례 사망자 수고 0.5 미만 아니죠? 다 0.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비례 사망자 지수가 낮을수록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이다. 거꾸로 얘기를 했으니 비례 사망자 지수가 높아야 건강 수준이 높다. 이건 비례적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이거 찾는 방법 그래서 저거부터 딱 찍어서 저거부터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찾아요. 자, 11번 보도록 합니다. 쉽다. 이 문제. 뭐야? 자료 수집 문제다. 직접법. 우리 직접법 이런 말도 쓰지만 직접 자료 수집, 2차 자료 수집 이렇게도 물어보잖아. 직접법 이렇게 써서 내가 우리 집에 책이 엄청 많은 거 봤죠, 여러분들? 그 책 다 뒤졌잖아요. 도대체 직접법이라고 설명하시는 교수님들은 어떤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 그동안 2차 자료 수집하거나 직접 자료 수집 이런 말 썼는데 직접법 여기 쓰신 교수님들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요하게 분석은 거기까지 하게 된다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직접법
직접법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구 센서스 자료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2차 자료 수집. 그 다음에 공공기관 보고서. 그 다음에 이것도 2차 자료 수집.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하는 거니까 1차예요. 1차 자료 수집입니다. 근데 참여 관찰 1차 자료 수집. 그 다음에 통계 자료 했다 2차 자료 수집. 먼저 다 써봐.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네. 정답 3번이 되겠죠. 11번에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법은 우리가 1차 조사 되겠습니다. 1차 조사.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 볼 때 앞에까지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없었고 이것도 중2라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수업했을 때 제가 그 말을 했죠. 코로나 때문에 2차 감염 굉장히 많고 3차 감염 됐고 N차 감염으로 가서 우리가 2차 발병률 우리가 그냥 발병률보다 2차 발병률 나올 가능성 높아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거 나왔어요. 정답 4번이죠. 감염병 질환의 병원치의 감염력 및 그 다음에 전염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 그냥 저로 노란색 자체가 2차 발병률 정의예요. 아쉽죠? 정답 12번에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고 고민 많이 했을 거다. 내가 확실하게 좀 더 푸시를 해서 가르쳐 줬었으면 아니면은 내식으로 이제 해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표 쳐놓고 빨리 다른 거 풀고 요거는 법칙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정답의 비율의 법칙. 네, 그래서 서울시도 제가 딱 공개됐을 때 정답의 비율의 법칙 알려준 대로 나왔어요. 네, 그대로 알았으면 여러분 찍으셨으면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에서 헷갈려라 했었던 건 1번하고 3번이셨을 겁니다. 이게 맞죠?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1번에 3번. 내가 여기 답을 진짜 내가 이 손 하나 이거 마킹 하나에 내 인생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빠르게 빨리 얼른 답 다 써봐. 얼른 써보고 거기 중에 하나 비율이 하나에 몰빵할 수 없으니까 그거 찍어. 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맞으셨어요? 그랬죠? 자, 그럼 이걸 볼게. 최근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당뇨 시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권유했죠? 네, 그래서 환자는 의사의 권고를 수용하려고 따르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받아들였죠? 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 주관적 규범이 될 수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시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내가 이거 나와의 약속, 나와의 싸움이야.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따다다다다 세우게 되는 것을 주관적 규범이다. 주관적. 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대로 플랜을 짜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야. 거기 앞에 이 용어 뭐가 되냐면 제시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 만드는 사회적 기대, 이런 거가 나와의 약속, 플랜, 타임테이블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결국엔 의사의 권고를 수용하고 따르려고 했어. 제시한 행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야 권할 걸 권유했어. 여기까지가 말한 게 제시된 행위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돼? 수용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제 나와의 약속이 되게 되는 거죠. 플랜을 짜서 그대로 가겠다. 주관적 규범이 되는 거죠. 정답은 왜 자꾸 이렇게 없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지우려고 하죠? 왜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힘냈단 말이에요. 그러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행위 수행에 대한 이 태도는요, 내가 개인의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그럼 이 태도를
내가 이 당뇨를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것을 긍정과 부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 내가 건강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뭔가가 나와줘야 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국제간호협의회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중에 보기에 있는 영역을 포함되는 거는 제가 이것도 그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드렸었던 거고, 왜냐하면은 저기 책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드리면서 수업에 그 말했죠. 이제는 패닥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국제간호협의회에서 IC에서 제시한 재난간호 역량 보셔야 돼요. 그런데 패닥하고 내용 비슷해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도 저희 주변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깨 넘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 저게 더 중요하겠구나.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향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문제 나왔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나왔고 이제 21년에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그게 바로 영향이 됐고 패닥만 생각하셨어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입니다. 지역사회 관리, 개인과 가족의 관리, 심리적인 관리, 취약 인구 집단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 일단 터졌어요. 일 터졌죠? 네, 터지고 나서 예방과 대비가 아니고 이제 터져서 그 대응 역량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응 역량, 지역사회 관리, 개인, 가족, 심리, 취약.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여기서는 상대 유연비가 나왔죠? 네, 상대 유연비 계산하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산하는 거 답 찾으라고 안 나올 거야. 수식으로만 나와. 왜? 그 계산하다가 시간 다 날리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그래가지고 A, B, C, D 열심히 쓴다. 그래서 A, B, C, D 쓰셨죠? A, B, C, D 쓰시고 그것에 맞춰서 쓰시게 되면 수식의 공식에 맞춰서 쓰시게 되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이거죠? C 플러스 D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찾았더니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쉬웠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 통계 지표가 나왔어요. 이거 다 하면 맞출 수 있는 거. 강도율이 나왔다. 강도율. 그리고 정답 이것도 산업재해 통계 지표 생각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은 문제. 달달달 암기해야 풀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1번이 되고요. 네, 틀린 거는 여기 건수율, 도수율, 평균 작업 손실 일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다 나왔던 거. 그 다음에 17번. 원래는 산업재해에서 저기 공식이 나오는 거는 작년부터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전에는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그 직전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성 있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출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많이 하셔서 이 문제를 출제됐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보통은 직전에 내는 거 이렇게 잘 안 내시거나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내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시험 문제로 그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다. 그러니까 정답을 오히려 이제 맞게 해주시려고 출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안 나올 거라고 스킵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17번은 제5차 나오지 않을까 했죠?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고요. 요거 어디 나와 있었어요? 제가 서머라이즈 해준 거 그대로 그냥 나왔어요.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적용 대상이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가 되었다. 총괄 목표는 이대로 가고 있어요. 건강 수면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가 있고 그 다음 정신건강관리가 새로운 분과로 설정되면서 자살,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의 중점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나와 있는 국가 지역사회 정책 수립에 대해서 주요 건강 요인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를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 정책 수립에서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파이널 특강보다 우리가 밴드에서 라방 했었을 때도 제가 이제 내년에 2022년 규제 쓰면서 서머라이즈 해준 것들도 있고 요약북에서 이렇게 그대로 서머라이즈 되어 있었죠. 근데 그거만 보셔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5차 2020년 버전이 끝났기 때문에 2030년 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정답 네,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기억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요. 18번도 네, 이것도 평가 방법은 항상 나오죠. 네, 100%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던 거. 자,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되었는가, 그럼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그래서 프로그램의 만족도 과정평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건강검진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론서에서 받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세세하게 문제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왔어. 그러나 쉽게 풀었다야. 왜? 혈압이 들어갔거든. 비만도 들어갔어. 우리가 키, 몸무게 이건 다 하잖아요. 다 해요. 비만인 학생의 허리둘레와 혈압을 검사한다. 요거 자체가 아예 틀렸기 때문에 정답 그냥 쉽게 4번으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찾으셨을 거예요. 네, 쉽게 찾으셨을 거다. 이거는 얘는 그래 척추 역구분, 척추 측만증 검사하지. 그 다음에 이건 확실하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안경 꼈던 사람 교정 시력 이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 안경 안 끼셨던 사람은 일단 스킵하고 보셨을 거고 그 다음 4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은 허리둘레와 혈압을 검사한다? 이거는 기본으로 다 하는 거잖아. 네, 기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누구 다나 어떤 학년이 듣지.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은요,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무엇을 찍었어요? 우리, 이거 책 초탈, 어떤 책에, 지역사회 간호 학회 연구 교재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 수, 이런 데 안 나왔어. 안 나왔고, 공중보건학 책입니다. 이거 찾으려고 엄청 다 뒤져봤죠? 제가 안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나 쉽게 찾았습니다. 왜?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엉뚱한 선지를 갖다 넣어놨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답일 것이다 라고 했죠. 집단 면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단 면역이 정답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나 기본 감염, 재생산수 둘 중에 하나일 거지. 지방직에서는 나왔어요. 서울직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건 보건직이거든요. 네, 보건의 공중보건학이거든요. 이거는 한 군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군데 교재. 어쨌든 간에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됐고, 이거는 현상에, 우리나라 지금 시대에, 맞추지 말라는 문제 한 문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현상에. 뭐가 있냐면은, 예방접종을, 네, 맞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드가 나서, 부작용이 나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막 여론을 막 조성하는 그런 것들도 기사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래나 저래나 맞자라고 해서 다시 이제 또 예방접종 열심히 맞자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었죠. 사람들의 인식 변화예요. 그게 왜 그래?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의 면역 수준이 높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하는 형상을 설명하게 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입니다. 이게 왜? 외부 효과야. 저 사람들도 맞아? 저걸 맞으니까 면역 수준이 높아져서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한대. 그럼 나도 오늘부터 빨리 예약해서 맞아야지. 전 국민이 이렇게 다 도와줘야지. 이게 바로 하나의 외부 효과가 되는 거죠. 의사 유인 수요도 아니고 치료 확실성도 아니고요. 노동지역 대행 서비스 이 선지가 4개가 다 아니에요. 외부 효과가 답일 수밖에 없게 된 새롭게 등장한 문제이긴 하나 쉬웠을 것이다. 왜 근데 상으로 났어요? 새롭게 간호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상으로 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울직의 이제 해설이 끝났습니다. 예, 고득 좀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작년보다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평편들이. 근데 서울직에서는요, 워낙에 점수들이 다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리더입니다. 서울지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내년에도 저는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리더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신 차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쥐어짰어요. 마지막 한 7주 정도 쥐어짜면서 라방을 계속 하면서 했는데 그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잘 새겨 들었었으면 그냥 뭐 그 시간에서 그냥 서로 그냥 나의 의지,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닿았다라면은 아마 도움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2022년에도 서울직 공무원을 준비할 때 내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보다는 저 멀리에서 저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열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고잉이죠? 에이징입니다. 제 에이징 왜요? 늙어갑니다. 같이 함께 나아가면서 늙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울직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